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산 관계는 이런 거죠. 봐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a는 뭐는 아닐 거야? a는 0은 아닐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두 근을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내가 베타라고 두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근과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는 ABC 얘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알파, 베타와 ABC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나 요 녀석 그냥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 한번 하려고 내가 얘를 일단 뭘 써봐야 되는 거지? 인수분해 할 건데 ABC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A로 내가 이렇게 묶어는 줄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인수분해 하려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돼서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생각인 거냐면 어차피 최고차의 계수가 A고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 녀석을 그냥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 생각이야. 그래도 되죠? 알파 들어가면 0이고 베타 들어가면 0인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전개하면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 아니니?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거니까 요거 누구지? 요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 녀석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A분의 C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보면 A분의 C인 거니까 앞으로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의 뭘 물어보면?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걔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두 근의 합이 있고 두 근의 곱이 있는데 이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중학교 때도 배우나? 안 배워? 옛날엔 배웠었는데.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있잖아? 그럼 이제 아이들이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얘네 둘만 외워. 나영이 이거 외우고 있니? 안 외우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2학년하고 3학년이 되면. 근데 1학년 때 얘가 안 나와. 거의. 그리고 제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게 너희가 이미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알고 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얘를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있고 두 근의 곱이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어서 얘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외우고 있어. 근데 선생님은 얘를 외우게 해. 왜? 생각보다 나중에 2학년 되면 쓸 때가 많거든요. 2, 3학년 되면. 그래서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니까 저기서 알파하고 베타 중에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 그러면 얘 양수지? 두 근의 차니까 빼기는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고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무조건 양수란 말이지. 그랬을 때 여기 위에가 루트 D예요. 루트 D. 판별식. 짜게 판별식 말고 그냥 판별식이어야 돼. 반드시. 여기 간혹가다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여기에 4분의 D 짜게 판별식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그냥 판별식이야. 자, 그래서 그럼 얘 루트 D면 요 녀석은 루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지? 아니면 허근이 나오는 건데 두 근의 차는 허근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얘가 양수인데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도 무조건 양수이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주고 거기에 A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예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거 외우셔야 돼. 알겠지? 자, 절대값 A분의 루트 D. 자, 외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절대값 a분의니까 절대값 2분의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0 그래서 얼마? 2분의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얘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 걸 거고요. 얘가 지금 이거라 그랬어요. 얘가 저기 있는 저 녀석이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4분의 3, 이거 제곱이잖아. 4분의 9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원래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을 거고. 약분 처리하시면 자 4분의 9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건가? 너 어디서 계산 틀렸니? 아 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요 녀석에 제곱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4분의 49에서 2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붙잡고 그래서 요 녀석을 물어봤을 때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되죠.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알파, 아이고 4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는 걸 거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계산하시면 4 플러스 2 해서 얼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뭐 요 녀석 구해서 제곱해버려도 되겠지? 우리가 요 녀석을 구하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요 제곱을 하면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가? a제곱분의 절대값 한 별씩 d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원래 절대값 a분의 루트 d였으니까 제곱하면 a제곱분의 한 별씩 d 이렇게 들어가는 걸 테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고 끝내셔도 돼요. 얘는요? 얘는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낼 거고 그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요 녀석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녀석을 어떻게 정리하셔도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항상 이 녀석이 편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변형식을 안 외워놓으시면 이쪽 파트에서 계속 헤매야 되니까 그때 외웠던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요건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죠.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올라가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올라가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은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그냥 갖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게 싫으면 뭐 A로 알파로 나누고 베타로 나눠도 될까? 그러면 좀 더 깔끔해질까? 아닐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얘는요 그냥 전개해서 그냥 집어넣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계산은 여기서까지 넘어가 보죠. 자, 두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인데 이 녀석의 두근이 마이너스 4고 2래요. 근의 본질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좋고 선택이니까 두근이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분의 A 해서 A를 구하셔도 좋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 두근의 곱은 1분의 B 해서 B를 구하셔도 좋고
어떻게 구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주어졌을 때 두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이 녀석의 두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 그죠? 요 녀석을 물어본 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 계산되는 걸 테니까 위에서 a, b 구한 걸 집어넣고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죠 뭐. 그죠? 자, 이게 교재가 너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때? 우리 다음에 할 때는 교재를 좀 어려운 걸 쓸까요? 나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치? 교재가 좀 쉽지? 유나는 어때? 교재가 너무 쉽죠? 그냥 숙제로 프린트를 좀 어려운 걸 줄까? 아, 싫다고? 왜 싫어? 준기는 어때? 왜? 그럼 너무 쉽지 않니, 교재가? 아닌가요? 자, 이렇게. 자, 연습 문제 쪽에 가면 그래도 뒤쪽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 개념서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념을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쉬운 문제집을 하고 다음에 나갈 때는 조금 더 이제 문제풀이서로 조금 어려운 교재를 좀 사용하는 걸로 하죠.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일 때 계산해달래요. 그러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지? A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는요?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의 두 근은 A하고 B란 얘기인 건가? 그러면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1이 되는 걸 거고 맞죠? 두 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두 근의 곱 AB는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가 얼마인 걸 알지 내가? 1인 걸 알아요. 그럼 B가 1이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2, B는 1. 그래서 실수 AB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죠? 자, 설명할 개념이 없는 문제여서 자, 이번에는 두 근의 B가 2대 3이래요. 우리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일 때 실수 K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B가 2대 3인 거니까 여기다 그냥 2하고 3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지? 한 근을 내가 뭐라고 쓰면 2알파라고 쓰면 나머지 한 근은 뭐라고 쓸 수 있다? 3알파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B가 주어지면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두는 게 아니라 한 근이 2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3알파다 이런 식으로 근을 설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근의 설정 문제예요. 근의 설정. B가 주어졌을 때 근을 설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녀석이 있으니까 그럼 더하면 얼마야? 5알파는 K-1이 되는 걸 거고요. 6알파의 제곱은 K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하면 K는 5알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K를 여기서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6알파의 제곱은 5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몽땅 넘기면 6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3알파 마이너스 1하고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는 얼마? 3분의 1이거나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가 3분의 1일 때는 요 녀석이 3분의 2, 요 녀석은 1. 그걸 통해서 K 구하면 되죠. 두 분의 곱을 이용해서. 하나가 2분의 1이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서 K를 구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맞춰서 공부를 하자고. 알겠죠?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상수를 물어보면 뭐 두 근을 곱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넘기자. 자, 이번에는 두 근의 차가 2래. 두 근의 차가 2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 유나야? 두 근의 차가 2래요.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2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두 근을 내가 어떻게 놓으면 돼? 그렇죠. 그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근을 설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근을 알파라고 두면 한근을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방정식을 푸는데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지수를 쓴다면 미지수는 최대한 조금 쓰는 게 좋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한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알파 베타라고 놓고 요 베타를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다? 알파 플러스 2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이 두 녀석을 더하면 2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 걔는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2k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은 9분의 k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2분의 곱은요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가 될 건데 걔가 9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대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식의 작성, 식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인 거지. 봐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이 있다 쳐보자고. 이 녀석의 뭐가?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이렇게.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사실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인수와 베타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고, 따라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인수 정리에 의하면 x-알파, x-베타가 이렇게 인수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야? a죠? 그러면 여기 a를 이렇게 탁 붙여주면 얘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식의 작성은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 앞에 그냥 1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증명할 때 이 녀석을 한번 전개해 줬었잖아. 그죠? 그러면 a가 있을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두 근을 안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두 근을 안다면 최고차의 계수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이렇게 해도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최고차의 계수 가로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x 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 근데 사실 선생님 이거 잘 안 써.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맘때 얘를 써야 되니까 쓰지, 사실 거의 대부분 뭘로 많이 풀어요? 요걸로 많이 풀어서 1학년 지나고 나면 요거 까먹어도 돼. 물론 안 까먹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 녀석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올려줘요? 뒤에 걸 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않을까? 유나가 춥구나. 추워? 추워? 나영이는 춥고, 준기는 어때? 추워? 추우면 얘기를 해. 얘기를. 리모컨 하나가 사라졌.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뒤에 거는 낮게 설정이 되어 있네. 여기 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자, 봅시다. 얘하고 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인 거니까 사실 이렇게 무리수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쓰면 얘는 좀 어렵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쓰면 조금 지저분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얘하고 얘가 지금 무슨 관계야? 켤레수 관계죠. 우리 켤레수 관계에 있는 녀석은 두 수를 더해도 두 수를 빼도 두 수를 곱해도 아이들이 항상 깔끔해. 켤레수 관계에 있는 녀석들은 두 수를 더해도 곱해도 빼도 항상 깔끔한 관계야. 그래서 얘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죠. 곱하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 얘가 두근의 합이고 얘가 두근의 곱이고. 그러면 최고차이 계수가 1인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쓰시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하고 최고차이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일단 이제 많은 아이들이 얘를 그냥 이렇게 풀거든요.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근을 구해. 두근을 구해. 두근을 구하면 실제로 근을 구하면 어떻게 돼?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일단 이 녀석의 두근이 있잖아. 그지? 이 녀석의 두근이 있으니까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정리하죠. 좀 더 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x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예요? 두분의 곱인 거니까 얼마? 2? 두분의 합인 거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두분의 곱이니까 얼마? 2?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라 그랬으니까 2에 x의 제곱 이거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근데 나 이거 그냥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나요? 이거 배웠니? 어떤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의 역수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이 두 녀석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그냥 이 녀석의 개수를 거꾸로 쓰면 돼요.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3차 방정식도 어떤 3차 방정식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있고 요 녀석의 방정식의 근이 만약에 뭐 알파, 베타, 감마를 하자. 이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 요 녀석을 세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그냥 개수를 거꾸로 쓰면 돼요. 세제곱이 있고 제곱이 있고 x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d, c, b,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보여줄게. 봐봐. 만약에 얘를 세 근으로 갖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 녀석의 세 근이니까 뭘 쓸 수 있지? 근과 계수 관계를 써먹을 수 있지. 그럼 내가 이 녀석 세 근의 합을 구해볼게. 세 근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돼야 돼?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녀석이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얘네는요 두 개씩 곱해서 더 배웠지? 알고 있지? 아직 나가기 전에 있는 내용을 내가 끌고 온 거라서.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하게 되면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지?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d분의 c인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d분의 c? 맞아? 그러면 내가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 요게 얘네 두 개씩을 곱해서 더한 거잖아. 그러면 그 녀석을 내가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걸 거고 이 녀석을 내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d분의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일 거잖아.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만들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d분의 b가 되죠. 얘가 d분의 b니까 이걸로 해봐봐. d분의 b 이렇게. 나머지는 해볼 필요 없죠. 왜냐면 이 녀석을 내가 다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인 건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여기서 오면 마이너스 d분의 a가 되겠지. 역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 녀석을 세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개수만 싹 거꾸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 얘를 알려주고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왜? 계속 거꾸로 적힐 테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분의 1 요걸 물어보면 이거분의 이거. 맞죠?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곱하기 감마분의 1 요걸 물어보면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그러니까 원래 알파 베타 감마였으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녀석을 그 녀석의 역수와 관련해서 다 더하거나 다 곱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그냥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 그 녀석을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녀석을 딱 보면 개수가 거꾸로잖아. 개수가 거꾸로잖아. 그죠? 2차 방정식 쓰레잖아. 그럼 뭐 하면 된다? 거꾸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개수가 2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만약에 개수가 1이면 식을 작성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맞아요? 자,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이런 녀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에다가 합x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이 두 녀석을 곱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뭐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써서 계산하시면 될 거고 이 녀석들은 뭐 다 알파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구해서 대입만 하시면 되겠지. 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녀석이긴 해요. 이런 문제들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2차식 fx가 쉽게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는 우리 지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뭘 하면 돼? 그대 공식을 써서 두 근을 구하고 그 녀석을 가지고 식의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근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는 녀석이야. 그럼 빨리 얘를 갖고 뭐 해? 근대 공식을 써. 얼마?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그죠? 1의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그죠? 그럼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 복소수 범위이긴 한데 실수 범위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나오는 거고 이 녀석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5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얘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과 밑에 있는 녀석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는 판별식 써보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얘는 실제로 이제 허수가 등장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일단 근해 공식을 써보자고.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왜 자꾸 짝대기를 긋니?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6i와 5i네요. 루트 5i와
1 마이너스 루트 5i라는 근을 구할 수 있고, 요 녀석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와 x 얘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요 녀석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근데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얘를 가르쳐주고 있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을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겠지? 자, 봐봐요.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얼마래? 6이래. 그럼 봐봐. fx는 0. 이 녀석의 두 근을, 잘 봐. 지금부터 난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로 안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됐던 이 껍데기 F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나한테 지금 이 녀석의 두 근에 뭘 물어봤지? 합을 물어봤지.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도 지금 껍데기가 누구야? F잖아. 그러면 나는 얘가 어떻게 생겨 먹은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요 껍데기 안에, 즉 가로 안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고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x-7이 알파가 되거나 5x-7이 베타가 되면 결국은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 녀석 입장에서 근을 구하면 그냥 알파, 베타겠지만 이 녀석 입장에서 근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거기서 또 누굴 구해달라는 얘기야? 이 x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 x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빨리 정리하면 되겠지.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베타 플러스 7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잘 보자고. 이 녀석의 두 근은 알파, 베타일지 모르지만 이 녀석의 두 근은 5분의 알파 플러스 7과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야. 근데 이 두 녀석을 뭐 해달라는 얘기야?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더하시면 되죠.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얘는 구할 수 있었잖아.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 6이라고. 따라서 계산 결과는 4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 녀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이 F라는 껍데기는 가로 안에 알파를 넣으면 0이 되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돼. 근데 요 녀석의 X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요 녀석을 알파, 요 녀석을 베타라고 놓고 X로 정리한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켈레겐의 성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누구의?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이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얘가 참이 되려면, 얘가 진짜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여야 해. 유리수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A, B, C가 막 루트를 갖고 있거나 허수 I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 이거 못 써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A, B, C가 모두 유리수다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 녀석의 한근이 1 플러스 2i야. 이면 나머지 한근 1 마이너스 2i다.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얘가 이번엔 어디까지 갔어? 얘가 무리수까지 가니까 얘가 유리수에서 끝나는 거지. 얘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 복소수까지 갔지. 그러면 이 ABC는 뭐여야 될까? 실수여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A와 B와 C는 뭐가 된다? 실수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해. 그러니까 한근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근을 내가 이렇게 써먹고 싶어. 그러면 뭘 확인하셔야 돼? 개수를 꼭 확인하고 쓰셔야 돼. 개수를 꼭 확인하고 쓰셔야 돼. 알겠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막 쓰죠. 왜? 그냥 쓰면 거의 대부분 맞거든. 그런데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2차 방정식 한근이 3-루트 2래. 근데 유리수 AB래. 봤더니 여기 앞에 있는 1은 이미 유리수고 AB가 유리수니까 그럼 모든 개수가 유리수잖아. 아, 그럼 한근이 3-루트 2면 나머지 한근은 3 플러스 루트 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A가 궁금하면 두 녀석이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더하면 6?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 곱하면 7? 그럼 B는 7. 더하면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 녀석의 한 근이 1 플러스 2i래. 그래서 내가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2i겠지 라고 써먹으려면 뭘 확인하셔야 돼? AB가 실수인 걸 확인하셔야 돼. 근데 실수 AB라고 나왔잖아. 아, 더하면 2, A는 마이너스 2, 곱하면 5, B는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그래서 다음 시간에 3차를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2차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시다. 또 연습 문제가 있네.